추석 명절 전날. 엄마, 저희 왔어요. 우리 이쁜 공주님은 잠드셨어. 방 문 좀 열어주세요, 눕히게. 인체 잠들었니? 저기 작은 방에 눕혀라. 큰 방에 너희 형수 쉬고 있다. 에? 형수님 오늘 오셨어요? 좀 눕히고 올게요. 어머님, 저 왔어요. 다녀오셨어요? 예, 너 얼른 들어가서 음식 좀 해라. 아주 성화다, 성화야. 오자마자 음식을 하려고.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지금 이거 해달라고 영채가 난리야. 무슨 먹방을 찍는데나 어쩐데나. 힘들어. 6살 넘어가니까 이제 들기도 힘드네. 형수님은 보통 다음날 오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대요? 용서, 서방님, 오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집 장남 덕에 내가 이렇게 일찍 왔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얘가 혼자 오기 싫다 그러잖아. 작은 엄마, 오셨어요? 작은 엄마 저 잡채 좀 만들어주세요. 잡채 먹방하게요. 그래 영채야. 근데 너 이거 지금 양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해달라고 하는 거니? 알죠? 이거 한 20인분 될걸요? 이 정도는 해야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떡상한다고요. 근데 지금 내일이 추석이라 지금부터 전에 잡채 하려면 영채가 해달라는 잡채 해주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안 돼요. 이거 지금 해주셔야지. 지금 먹방 찍는다고요. 명절이라 지금 명절 음식 먹방이라서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엄마, 해주세요. 네? 네? 내가 옆에서 거들 테니까 넌 잡채 먼저 해주라. 아휴, 그니까 내가 일찍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민초 챙기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직 10시도 안 됐어요. 알았다, 알았어. 얼른 하자. 저기 큰애야, 넌 들어가서 쉬어라. 네? 형님 일찍 오신 김에 좀 거두셔야지. 이걸 어떻게 저랑 어머니랑 둘이 다 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애 명절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쟤 어차피 오늘 올 거 아니었고. 어차피 평소에도 너랑 나랑 둘이 하는데 이번엔 내가 많이 할 테니까 넌 잡채나 신경 써서 만들어라. 아니, 형님, 저 이거 다듬는 거라도 좀. 그러지 말라니까. 너 진짜 말 안 듣는다. 일하는 애 오늘까지 여기에서 고생하라고 해야겠어. 얘 큰애야, 뭐 가져다 줄까? 뭐 먹을 거라도 내주련? 아니에요. 저 살찌면 안 돼요. 명절 연휴 끝나고 바로 미팅 있어요. 어머니, 저 뷰티 브랜드 오너라서 살찌거나 그러면 별로 이미지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저 어제도 늦게까지 일해서 좀 들어가서 쉴게요. 동서, 나 좀 들어가서 쉴게. 뭐 도와줘야 되나? 아니다, 안 도와줘도 된다. 들어가서 푹 쉬어. 알았지? 네. 동서, 고마워. 수고 좀 해. 저 들어가서 잘게요. 졸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하긴 예. 쟨 일하고 넌 집에서 노는 애잖니. 살림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일하러 다니는 애까지 붙들고 시켜야 되니. 그리고 쟤 있어봐야 도움도 하나 안 된다. 뻔히 알면서 그러니. 진짜. 제가 일을 하든지 해야겠네요. 저도 일 잘하고 잘 나가면 명절에 음식하고 이런 거 안 시키실 거예요? 예, 아서라 아서. 그것도 다 주제가 되고 깜냥이 돼야 하는 거지. 사업은 뭐 아무나 하니. 큰애 정도는 돼야 하는 거지. 아이고, 얘가 재밌는 얘기를 다 하네. 뭐 저도 하면 잘할 수 있죠. 저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예전에 한식당에서 음식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나름 커리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 너 진짜 웃긴다. 주방 아줌마랑 뷰티회사 오늘랑 같냐?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한참 웃었네. 어머니, 저 그냥 주방에서 일하던 게 아니라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한식 전문점에서 진짜 수료하면서 음식 배우던 셰프라고요. 어머님은 맨날 저더러 주방 아줌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주방 아줌마지 뭐야. 셰프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아이고, 참나. 얼른 잡채나 만드세요, 셰프님. 진짜라니까요. 치, 저 진짜 무시하지 좀 마세요. 진짜 기분 안 좋아요. 어이구, 내가 뭐 하루 이틀을 그러냐? 시애미가 그러면 그냥 그러냐지 뭘 그러냐? 저 저기서 시금치 좀 다듬을게요. 참, 너 조만간 우리 김장하는 거 알지? 날짜 언제가 괜찮니?
글쎄요. 그래도 그 일랑 같이 오려면 주말에나 해야 하지 않아요? 아유, 뭐 별거 없다. 절임 배추 살 거고 양념도 다 갈아진 거 살 거니까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돼. 너랑 나랑 둘이 하면 되니까 그냥 너 편한 날짜에 잡아라. 아니면 정신 사나우니까 민채는 성준이한테 뭐라고 하고 너 혼자 오든가 하면 되겠다. 아, 무거운 거 들고 하려면 남자 필요하다니까요. 김장 하나 하는데 뭘 우르르 다 달려들어 하냐. 넌 참 알겠어요. 어머니 하는 게 그리 어렵냐. 웃고 장단 맞춰주는 것도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11월 셋째 주 토요일쯤 한다. 아, 알겠어요. 몇 주 뒤 김장하는 날.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긴 김장거리지. 응, 배추부터 좀 뜯어라. 방금 왔다. 좀 받쳐서 물 좀 빼야 되니까 여기 채반에 하나씩 꺼내서 널어라. 아니, 뭐해? 서서 멍하니? 어머니, 이거 김장이 도대체 몇 폭이에요? 박스가 위에도 있어요? 응, 이번에 한 200포기 했다. 아니, 작년에 큰애네 집에서 우리가 한 김치가 그리 맛있다고 하셨다고 해서 거기 한 30포기, 큰애네 50포기. 너희랑 우리 집이랑 성현이네까지 나눠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어머니, 시댁 식구들 김장을 왜 제가 다 해야 되는데요? 이럴 거면 그이 부를게요. 예, 이거 봐라. 다 양념 갈아져 있어서 이거 섞어서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어차피 그냥 무치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러냐. 너가 간도 잘 보고 양념도 잘 만드니까 네가 양념 만들고 내가 더 버무리고 하면 되잖니. 아유, 말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겠다. 얼른 좀 해. 어머니, 저 이거 어머니랑 둘이 하면 저 며칠 알아 누워요. 어머니 앉아서 그냥 치대는 것만 하시고 저한테 다 왔다 갔다 시키시잖아요. 작년엔 100포기라서 제가 참고 했는데 무슨 200포기를 저랑 어머니랑 둘이 해요. 그이 안 부르시면 저 안 할 거예요. 야, 원래 김장은 여자 일이야. 그리고 조금씩 가져다가 움직이면 뭐 무거울 것도 없는데 그러냐? 그리고 원래 김장은 하면 여기저기 나눠 먹는 건데 넌 시댁 식구들 김장이라고 말을 하니? 넌 우리 식구 아니야? 제가 식구예요. 식모지? 저 식모 취급하시잖아요. 저 이렇게 못해요. 뭐라고? 뭘 못한다는 거냐? 아이 그리고 누가 널 식모 취급했다고 그러니?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그네가 잘 나가니까 네가 괜시리나 우습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격지심이라고. 자격지심이요? 어머님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김장하실 때 언제 한번 저희 부모님 드셔보시라고 좀 챙겨주시거나 그러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저희 집은 너희는 김장하잖아 하면서 챙겨주신 적도 없으면서 제 손으로 한 김장은 왜 형님네 부모님한테까지 바리바리 싸서 드려야 되는데요? 저 그거 못해요. 얘가 별걸 다 서운해하네. 그럼 이번에 너희 집에도 가져다 드려. 한 통 가져다 드리면 되니? 네 부모님 김장하시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요즘 힘드시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형님네 부모님 드실 김장까지 하냐고요. 아, 저 안 해요. 못 해요. 아휴, 알았다. 그럼 사돈댁 드실 김장은 내가 하마. 그럼 되지? 넌 그럼 우리랑 먹을 거랑 성인이네 거랑 너희 먹을 거 125끼만 해라. 그럼 되겠니? 나 안 한다고요. 갈 거예요. 어머님 혼자서 100포기를 담그시든 200포기를 담그시든 어머님이 다 담그세요. 아셨어요? 어머, 어머, 야! 둘째야! 어머, 지금 미쳤나 봐. 잠시 후. 야, 너 뭐냐? 아까 엄마가 전화했는데 진짜로 그냥 왔어? 그래, 그냥 왔다, 왜? 넌 들어누워서 배나 벅벅 긁으면서 TV 보며 뒹굴거리고 있는데 난 왜 너희 집에 가서 김장한다고 그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거니? 에, 뭐 어때서 그러는데. 아니, 결혼해서 여자가 살림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내가 무슨 이 집 파출부야? 내가 왜 그 많은 김장 이틀을 다 해서 너희 엄마, 아버지, 형, 마누라의 여동생 부부네까지 다 해먹여야 되니? 짜증나게 식구도 더럽게 많아. 야, 뭐라고? 너 말이면 다야? 더럽게. 야, 그럼 다들 일하고 직장 다니는데 너만 집에서 살림하잖아. 집에서 편히 놀고 먹을 거면 다들 가정주부하지. 그만큼의 노동을 다들 밖에서 하고 있다고. 야, 내가 괜히 쉬어? 네가 애 안 생긴다고 쉬래며. 일이 힘들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 같다며.
민채 낳고 몇 년 동안 둘째 안 생긴다고 쉬라고 너랑 너희 엄마랑 닥달해서 쉰 거지. 나도 내 커리어 포기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결정이 뭐 좋아서 그랬는 줄 알아? 그리고 힘드니까 쉬면서 아기 가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절이며 김장이며 시시때때로 이렇게 부려먹는데 내 몸이 나만 나겠어?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해.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고? 하루 종일 서서 조리실에서 음식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일해. 애 안 생긴다고 울고 짜고 하지 말고. 너희 엄마가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볼 때마다 잔소리하니까 나도 아이 하나는 가져야 하나 싶어서 그런 거지. 넌 네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신경도 안 쓰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있는 게 남편이야? 남편이냐고. 네 엄마? 너 오늘 진짜 막 나간다. 당장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싹싹 빌고 김장김치 하고 와. 내가 돌았니? 거기 가서 다시 김장을 하게? 나 지난 명절에 혼자서 잡채 한 속 가득해서 형님네 아들 먹였고 그 와중에 어머니 손도 느려서 명절 음식 하는 거 내가 거의 다 도왔어.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식모살이도 이거보단 낫겠다. 너 진짜 안 갈 거야? 우리 엄마 혼자 그 김장 다 하시라고? 며느리로서 이건 직무유기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생활비 다 끊을 줄 알아. 허, 생활비를 끊어? 너 진짜 내가 우습구나. 됐다. 너랑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을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래, 생활비 주지 마. 어쭈, 여기 나와 보시겠다고? 웃기고 있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생활비 없이 어떻게 살겠다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다. 이혼해. 그래. 뭐? 이혼? 야, 정신 나갔지? 참나, 너 진짜 일 안 하고 집에서 편하게 살았나 보다. 집에서 살림하는 게 뭐 연습게임 정도라면 밖에서 일해서 돈 버는 건 실전에 보스물을 매일 잡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아, 그 정도의 엄청난 중압감을 버티며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래. 그렇게 쉬운 일을 왜 그 대단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못하니? 내가 지금 한두 번 이랬다고 이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너희 엄마 나 무슨 부엌대기 식당 아줌마처럼 말하는 것도 참았고 뒤에서 뒷짐지고 넌 개고생을 하든 말든 집안일하는 사람 한 명은 있으니 됐다 하고 있는 꼴도 이제 더는 못 봐줘. 알아? 그 결론이 이혼이다. 이혼해서 살면 뭐 꽃밭같이 살 거 같냐. 야, 너 뭐 애는 어떡할 건데?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능력은 있고 애 키우면서 식당 일하는 게 가능할 것 같냐? 식당은 일하는 시간도 엄청 길어서 애 하루 종일 어디 맡겨야 될 텐데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 애 가지고 사람 협박하지 마. 그래, 네가 키워 그럼. 뭐 애 볼모를 잡아서 나 협박하면 내가 우리 민채는 키우게 해줘 제발 이러면서 뭐 붙잡을 줄 알았냐? 참, 네가 그래도 엄마냐? 엄마야. 와, 진짜 못됐다. 애를 버리겠다고? 그럼 넌 아빠 아니고? 아빠는 자식 안 키우면 사정이 안 된 거고 엄마가 아이 안 키우면 모성애가 없고 엄마가 아닌 거냐? 나 진짜 너랑 이혼할 거고 자리 잡으면 민채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네가 키워.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뭐? 아, 알았다. 가자. 가서 김장 같이 하자. 됐지? 아니? 나 김장 안 한다고. 나 너랑 이혼할 거고 이혼 서류 보낼게. 법원에서 보자. 야, 강세일! 야! 어이, 뭐야? 야, 진심이야? 이혼하자고? 3년 후. 엄마, 과일 없어? 나 후식으로 과일 먹고 싶은데. 에이그, 저기 배나 하나 있든가 그럴 거다. 닦아줄게. 얘, 민채 엄마 양육비 안 밀리고 보내주는 거 맞지? 너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넣었어? 아, 월급이 밀려서 그래. 내가 다음 주에 꼭 넣을게. 민채 엄마 양육비야 주는데 민채 이제 학교 다니니까 학원도 보내고 뭐 이것저것 하면 그 돈 남는 것도 없어. 에이그, 빨리 입금해. 너희 아버지도 벌이가 영 시원찮아서 생활비가 매달 빠듯빠듯해.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이 나이에 그래도 일이라도 한 게 어디야. 아휴, 경기가 어렵긴 해요. 큰애네도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요즘 휘청휘청하는지 매출이 반토막 나서 인원 감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휴, 독한 년. 자식 새끼 버리고 얼마나 잘 살려고 그러는지. 어? 엄마, 여기 저 TV에 나오는 사람 민채 엄마 아니야? 맞네 맞아. 민채 엄마 얼굴이야. 뭐야? 무슨 프로그램이냐?
자, 그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의 빛나는 주인공 메인 셰프이자 이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신 강세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네요. 방송 출연은 처음이라. 요즘 한식이 많이 사랑받게 되면서 많은 사랑받고 있는 레스토랑 사장님 강세희입니다. 이야, 미모도 상당하신데 음식 솜씨마저 이렇게 훌륭하시다니. 진짜 감탄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장님이 너무 젊으셔서 그런데 실례가 아니라면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저 싱글이에요. 돌싱이라고 하죠? 아, 역시 화끈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사장님 더 매력적이신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다른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지만 특히 이 마지막에 나오는 디저트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개성주악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기성품이나 다른 매장에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개성주악을 디저트로 내고 있는데요. 안에서 나오는 즙의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담근 다양한 청을 이용해서 매일 다른 맛의 개성주악을 디저트로 내드리고 있어요. 역시 메인 셰프셔서 그런지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설명도 막힘이 없으십니다. 그럼 이상 한국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이곳 한식 레스토랑에서의 코스 요리를 보여드렸는데요. 맛잘알로 유명한 연예인분들은 다 오셨다는 곳인 만큼 더 핫해지기 전에 다들 오셔서 맛보시길 바랍니다. 개성주악 진짜 꼭 드세요. 어머, 저게 다 뭐야? 지금 무슨 레스토랑을 차렸나 본데? 게다가 지금 저기 방문했다는 연예인들 나오는 거 봤지 지금? 나 저거 예능에서 봤어. 저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 봤다고. 뭐야? 저기 어디야? 인터넷 찾아봐라.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더라. 세상에 무슨 음식 좀 한다고 저렇게 방송까지 나오고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 찾았다. 코리안식 레스토랑. 엄마 이거 본점도 있어. 원래는 용산 쪽에 작은 레스토랑으로 열었다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청담에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본점 냈다는데? 청담이 장사가 더 잘 되나 봐. 예약제인데? 뭐야? 청담도? 그럼 돈을 아주 갈고리로 쓸어 담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음식 장사 해봐야 뭐 얼마나 남긴나 있는데 저 정도면 음식값도 보통이 아니겠다. 와, 아니 이혼하고 뭐 음식점이나 취직해서 그러고 살 줄 알았는데 무슨 가게를 차렸었어? 예, 그러지 말고 너 다시 합쳐라. 에? 뭘 합쳐요? 우리 이혼한 지가 3년째인데. 아까 인터뷰하는 거 못 들었어. 아직 싱글이래잖아. 이제 돈도 잘 벌겠다. 에이야 뭐 이제 여기서 크는 거 적응됐겠다. 내가 봐주고 하면 되니까 다시 합쳐서 살면 세상에 딱 좋겠다. 딱 좋겠어. 에이, 세이가 나랑 다시 살려고 그러겠어. 절대 안 그러지. 나랑 이혼할 때 진짜 단호했어. 그때야 내가 쟤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미워서 그랬겠지. 아이 너한테 미워서 그런 거 있겠니? 내가 가서 살살 구슬리고 걔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어머니 저도 형님처럼 이뻐해주세요. 이거였단 말이야. 내가 이제 지 이뻐를 하고 너도 이제 집에서 일하는 여자 아니니까 잘 도와주고 그럴 건데 모두 다 잘된 일 아니겠니? 그런가? 우선 예약을 먼저... 엄마, 이번 주 예약 다 찼는데? 아무 때나 빨리 예약해봐라. 아이고 금이환양을 하고 돌아왔네. 분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참 신기하다 신기해. 약 일주일 뒤. 저기요. 저 물어볼 게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뭐 불편하신 점 있으실까요? 여기 사장님을 좀 뵙고 싶어서요. 제가 원래 아는 지인인데 처음부터 아는 척하면 직원분들 불편할까봐. 식사 다 마쳐서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장님 계시죠? 네, 계세요. 잠시만요. 잠시요. 몇 번 테이블이라고 하셨죠? 네, 4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십니다. 네, 고마워요. 뭐지? 누가 온다고 한 기억이 없는데. 뭐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세요. 지난달에 민채 교섭이를 보고 못 봤네. 잘 지냈지? 나랑 아는 사이라고 불러낼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긴 손님들도 계시니까 못 본 걸로 할게. 세희야, 오랜만이구나. 몇 년 만이지? 참, 그래도 고부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돌아서니. 이리 와서 얘기 좀 하자꾸나. 여기서 얘기하면 손님들 계시니까 그만하고 가세요. 음식값은 안 받을게요. 아니다, 음식값 낼 거야. 우리 그냥 얘기하러 왔어. 여기가 불편하면 저기 뭐 어디 들어가서 얘기해도 좋은데. 어디 얘기할 곳 있니? 따라오세요. 너도 따라와. 잠시 후. 어머,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 세상에, 난 레스토랑 사장이라고 해도 식당이랑 주방이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무실도 깔끔하게 돼 있고 너무 좋구나. 너 정말 성공했구나. 용건이 뭐예요? 남이 직장에 찾아와서 용건도 없이 불러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뭐 용건이 뭐 있어야 보는 사이니? 우리가 남도 아닌데. 남이죠. 이혼한 전 남편과 그 엄마는 저한테 남이 아니면 뭔데요? 예, 우리에겐 민채가 있다. 빗줄이 이어져 있으면 언제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성진아? 그럼 그렇지. 민채가 엄마 많이 그리워해. 민채랑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싶지 않아? 용건이 뭐야? 뭐?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 이런 헛소리라는 거 아니지? 어? 아니. 뭐 여태까지의 감정이 골이 있고 떨어지는데도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메워지긴 힘들지. 내가 너한테 잘못 많이 했던 거 알고 있다. 내가 그간의 나의 잘못을 참여하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나에게 나쁜 감정이 있다면 깨끗하게 흘려버려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그렇고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난 변할 생각 없어요. 둘 다 돌아가 주세요. 세희야, 우리 진짜 다시 잘 얘기해볼 수... 그래,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행동으로 너에게 변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마. 엄마, 뭐 어떡하죠? 조용히 해. 우리 세희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다쳤었겠니? 얼른 가자. 이만 가마. 또 올게. 얼마 전에 TV 나온 거 보고 저러나 본데 욕심에 눈이 멀었네. 누가 속아 넘어갈 줄 알고? 다음날. 아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사장이랑 아는 사이예요. 괜찮다니까. 아니, 저기 주방은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저기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사장님 시어머니예요. 내가 우리 며느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 봐요. 얼른요.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소란이에요? 사장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그냥 손님이신 줄 알고 대기 너무 오래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한 건데. 아니, 이렇게 무작정 들어와서 사장님이랑 아시는 사이라고 막무가내로 들어오셔서 이러는데 저희가 어떻게 말려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예의 차려드릴 때 가세요. 아유, 예.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 도와줘야지. 제가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아이, 예. 난 그냥 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너한테 식당 일이라는 게 할 일이 좀 많으니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나도 이런 간단한 주방 일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 뭐냐, 시금치. 이거 좀 다듬어 주랴? 됐어요. 저희 직원이 알아서 하니까 이만 가세요. 예, 세희야. 내가 그동안 진짜 미안했다. 내가 너 그렇게 시집살이 시켰던 거 내가 다 사과하마. 이게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에요. 나가시라고요. 내가 잘하마. 어? 너 민채 보고 싶지 않니? 정말. 그래요, 하세요. 여기 있는 일 다 하세요. 여기 지연씨. 네, 사장님. 이분 이거 다듬으라고 하고 여기 설거지랑 이런 잡일 같은 거 나오면 좀 드려요. 네? 그래도 연세도 많으신데. 아니, 이분은 주방 일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주방 아줌마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서 잘하실 거야. 그렇게 무시하고 하시던 일인데 잘하실 수 있으시죠? 응? 그래. 내가 잘하지. 그럼. 시켜줘요.
어디 얼마나 버티는지 볼게요. 잘해보세요. 아참, 비밀유지 계약서 꼭 작성 먼저 시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여기 설거지 놔드릴게요. 빨리 하셔야 돼요. 저희 한식이라 기름진 음식도 많고 양념이 많아서 잘 닦으셔야 된다고요. 아유, 참.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것만 참으면 연 5억짜리 식당을 둔 며느리 얻는다는데 이까지 설거지 정도 못하겠어? 뭘 자꾸 중얼거리세요? 저기, 힘드시면 저기 나가실래요? 저희 어차피 설거지하는 직원 따로 있어서 사실 이러고 계실 필요 없으세요. 아니야. 내가 안 되니까. 우리 며느리 도와주는 일이라 내가 안 되는데 왜 당신이 나를 말려? 당신 이름이 뭐야? 네? 할머니가 제 이름 알아서 뭐 하시게요? 할머니라니. 내가 조만간 여기 사장님 시어머니가 다시 될 건데. 아휴, 됐고. 여기 두고 빨리 가요. 여기 무슨 그릇이 이렇게 많아? 아이, 진짜. 아니, 할머니. 하시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그릇들 다 도자기 그릇이라 깨지면 파편 다 튀어서 치우기도 힘들어요. 아이, 진짜 잔소리 들을 게 많네. 알아서 한다고 했죠? 아이, 진짜. 내가 다시 우리 성준이랑 합치게만 하면 너희들은 완전 모가지다, 모가지야. 할머니. 결국겠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진짜. 여기 은주씨. 여기 와봐요. 네, 매니저님 부르셨어요? 여기 설거지통 주변에 있는 그릇들 다시 씻어줄래요? 고무장갑 끼고 해요. 지금 여기 그릇 깨지면서 파편 튀어서 그릇 어디에 붙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로 잘 헹궈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유, 뭐 하는 것마다 나오래. 돈도 잘 버는데 뭘로 쟤를 꼬여내서 우리 성준이랑 다시 영냐고. 아이씨. 저기, 오늘은 이쯤 하시고 돌아가시라고 사장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게 무슨... 여기 오늘 일당 챙겨드리라고 드렸어요. 받고 돌아가세요. 내일은 안 오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냐,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나도 근성 있는 사람이야. 저것이 날 식당 아줌마처럼 돈 주고 부리는 사람으로 여겨? 열받아. 며칠 뒤. 으차. 이게 마지막입니다. 확실히 김장철 되니까 배추 많이 들이시네요. 김장김치 하시려는 거 맞죠? 네. 한식이라 김장김치 없음 장사 못하죠. 수고하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무거운 거 나를 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직원분들도 대신 보내주시고 감사해요. 아닙니다. 식재료 저희가 솔직히 다른 곳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도 꾸준히 찾아주시잖아요. 이 정도 해드려도 되죠? 저희 회사 큰 손이신데요. 아유, 뭘요. 재료가 좋아서 저도 찾는 건데요. 암튼 수고하셨어요. 저희 그럼 들어가서 마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정말 많네요. 예, 오늘은 왜 가게 문이 안 열렸니? 뭐 앞에 임시 휴업 붙어 있던데? 너 이렇게 아무 때고 문다고 장사하면 금방 손님 떨어져. 아휴, 며칠 오시더니 아주 사장님이 다 되셨네요. 저희 오늘 정기 유무로 쉬는 날이라고 공지 다 했고 손님들 다 아세요. 원래 있던 웨이팅 줄도 없잖아요. 그게? 근데 쉬는 날이라더니 왜 직원들이 이렇게 다 나왔어? 뭐 이렇게 바쁘니?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들어가세요. 오늘 하실 일 정말 많아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셨으니까 행동으로 저한테 보여주시겠어요? 응? 뭐라고? 얘 어디 가는 거니? 자, 여기서 이거 다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제안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이거 김장 아니니? 배추가 도대체 얼마야? 이게 다 해서 도대체 몇 폭이니? 300폭이요. 한식의 기본이 김장김치인데 이제 담궈야 올해도 장사를 하죠. 저한테 200포기도 하라고 하셨던 분인데 당연히 300포기도 하실 수 있으시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은 양념 만들고 배추 나르는 것만 부탁할 거고 치대는 건 다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예.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300포기를 어떻게 하니? 이렇게 직원 많은데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가게에 지금 며칠째 나와서 손이 부르뜨게 설거지를 해줬는지 아니? 그래서 고작 그 며칠이 그렇게 힘들었어? 왜? 주방 아줌마 하는 일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난 당신 집에서 이거보다 더하게 일했어. 이거 며칠 해놓고 뭐가 힘들다고 그래? 왜? 너한테는 200포기 할 수 있다며.
집에서 살림하는 내가 뭐하냐며.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놓고 내가 하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야? 야, 내가 나이가 올해로 67이야. 이 나이에 너 마음 좀 돌려보겠다고 설거지니 허드렛 일이니 하면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꿈쩍이라도 해야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애가 매몰차니. 어이가 없네. 고작 며칠 일한 걸로 내가 뭐 어머나 어머니 마음에 감동을 했어요. 제가 다시 어머님 며느리 해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서 일한 거 일당으로 다 챙겨받아 갔잖아. 뭐가 문젠데? 난 무상으로 그 집에서 몇 년을 식모처럼 살았는데 난 훨씬 양반이고 양심적이지? 예,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 그 푼돈 받자고 와서 설거지한 줄 아니?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채도 안 보여줄 거고 너 앞으로 민채 근처에 얼씬도 말해라. 이봐요. 여기 사장년이 어떤 년인지 알아요? 네 자식도 버리고 이렇게 지 혼자 룰루랄라 처녀인양 행세하며 살고 성공해놓고도 지 애도 보러 잘 안 오는 그런 매정하고 못된 애미예요. 내 딸 가지고 자꾸 협박하는 거 더는 못 들어드리겠네. 저기 매니저님, 이리 와보시겠어요? 네, 사장님. 우리 여기 CCTV 음성 녹음 싹 다 뽑아서 저 보내주시겠어요? 녹음? 너 그런 거 누구 맘대로 찍니? 녹음 그거 다 불법이야. 오냐 그래. 너 이런 식으로 직원들 감시하고 갑질하는 게로구나. 내가 너 이런 사장인 거 인터넷이고 어디고 싹 다 알려서 너 가게 쫄딱 망하게 할 거야. 망할 것 같으니라고. 여기 와서 첫날 설거지할 때 썼던 비밀유지 계약서 잘 안 읽어보셨나 봐. 비밀유지 계약서? 여기 들어올 때 무조건 쓰는 계약서인데 거기에 음식 레시피부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기밀들을 발설하거나 밖으로 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CCTV와 녹음하는 데 동의하는 서약이 있거든? 그래서 이건 불법이 아닌 거고. 이건 감시용이 아니라 일종의 기업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작은 장치일 뿐이지. 이게 저거 다 치워. 나쁜 년 순진한 노인네 곳에서 일만 부려먹고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리 와 이 나쁜 년아. 왜 뜯어보게? 뜯어. 때려. 여기 CCTV가 몇 대고 보는 눈이 몇 갠데. 자꾸 내 딸 가지고 협박하는데 나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어. 양육권 소송. 양육권 소송? 네가 왜 우리 핏줄이 데려간다는 거냐? 무슨 권리로? 내가 민채 엄마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형님네도 요즘 휘청휘청하고 있고 아들도 빌빌 든다며? 보안이 나 아니면 그 집에 돈 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들러붙었나 본데 정신 차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아줌마야. 사리 분별이 그렇게 안 되니? 이거 봐요. 얘가 이렇게 독하고 모진 사람이에요? 독한 년, 못된 년, 어떻게 가족의 정도 모르고 사람으로서의 연민도 없니? 이 늙은 시애미가 이 정도로 고생을 했으면 나 같았으면 불쌍해서라도 마음 돌리고도 남았겠다. 정말 독하고 못된 게 누군데. 그 집안에서 그래도 잘 지내보겠다고 용쓰며 혼자 이리 끙 저리 끙하며 소처럼 일하던 나한테 무시하고 멸시만하더니 이제 와서 연민, 가족의 정. 내가 그딴 게 당신한테 있을 리가 있겠어? 김장은 못하는 걸로 알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여기 경비 좀 불러주세요. 이분 그냥 나갈 것 같지 않네요. 뭐야? 오냐 그래. 내가 너 이 가게 어떻게 만드나 두고 보자. 두고 봐. 참고로 아무데나 우리 레시피 발설하면 여기 계약서대로 작년을 기준으로 1년치 수익 배상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며느리한테 하는 짓이 워낙 무식하신 분이셔서 제가 친히 알려드리니 부디 몸 조심하세요. 야, 이 나쁜 년아. 아니, 나요. 내가 갈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너 꼭 망하게 한다. 몇 달 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민채를 데려가? 민채 내 딸이야. 임민채라고. 황민채가 아니라. 민채야. 어떻게 너 엄마 따라간다고 할 수 있어? 엄마 너 버렸어. 몰라? 애한테 그런 말 하지 좀 마. 내가 언제 민채를 버렸니? 여건이 안 돼서 못 데려온 것 뿐이지. 내가 민채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악 물고 가게 일으켰는지 네가 알아? 애한테 이런 혼란 주지 마. 엄마로서 그렇게 애정이 있었으면 고작 그런 일로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속이고 들어가서 다시 잘 합해보자고까지 했으면 잘 생각해보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맞지. 이렇게 아이 뺏어가는 게 꼭 답이야? 답도 없는 너한테 왜 내가 내 인생 희생해가면서 살아야 돼? 내가 돈 좀 버니까 이제 아쉬워서 달려드는 꼴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싸우지 좀 말자. 그만 말해. 네가 민초 이런 식으로 데려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민채야, 아빠랑 가자. 아빠랑 가. 아, 왜 이래? 판결 났잖아. 내가 데려가는 걸로 판결도 났고 오늘부터 민채 나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이거 놔. 애 팔 아파. 안 돼. 민채부터 뺏기면 나... 뭐야? 너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애 뺏기면 뭐? 나랑 이렇게 끝이니까 애 안 뺏기려고 그 길을 쓰고 애 키우겠다고 나선 거야? 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애 아빠긴 해. 놔. 확 팔을 부려뜨려 버리기 전에. 야, 아파. 무슨 여자 힘이 이렇게 세? 여자 혼자 힘으로 그 가게 일으키려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아니? 너희 집에 그 많은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온갖 집안일 대소사 있을 때마다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내가 힘이 안 세지고 배겨? 너희 엄마한테 고마운 거 딱 하나야. 그 많은 집안일, 그 많은 음식 하면서 가게 초석 다지는데 큰 도움 된 거. 가자, 민채야. 아빠, 잘 지내. 그리고 엄마 나한테 아빠 형 안 봐. 아빠도 나한테 엄마 형 안 보면 좋겠어. 나 엄마 좋아. 아빠도 좋은데 엄마도 좋아. 아빠랑 살았으니까 이제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같이 살지만 엄마는 혼자잖아. 민채가 옆에 있어줄래. 민채야, 미안해. 그런 말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 애한테 이런 말까지 들었으면 정말 볼장 다 본 것 같다. 더 말 안 할게. 조심히 가. 세요. 약 2개월후. 이리 와봐라, 성진아. 내가 아주 좋은 건수를 잡았어. 이리 와서 그 요즘 영상 보는 그 사이트 좀 들어봐라. 응? 아니, 그건 왜요? 아니, 나 피곤해. 내일 민채 만나러 가는 날이어서 오늘 마트 가서 장난감이라도 사야지. 내가 민채 다시 뺏을 방법을 찾았다고. 그것이 지 딸이라면 끔뻑 죽으니까 이 방법이면 무조건 성공이야. 성공! 그 탐정... 탐정 뭔데? 뭐, 이거야? 무슨 기자가 하는 채널이야? 응, 그래. 기자가 하는 거라서 이 기자가 나랑 인터뷰 잘했거든. 이거네. 한정식 레스토랑 사장의 숨겨진 비밀. 내가 그년이 자식도 버리고 사업한다고 그날일이 쳤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나쁜 년. 자식 버린 애미 주제에 어디서 가면 우리 손녀를 뺏어가? 잠시 후. 응? 어머, 이거 내용이 전혀 다른데? 악독한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시집살이로 아이까지 뺏긴 불성군. 엄마, 이거 왜 인터뷰한 거야? 얼굴 다 알아보겠네. 나 욕먹이라고 작정했어? 응? 이게 아닌데? 아니야. 내가 인터뷰할 때 분명히 제대로 말했는데. 아니, 엄마. 우리가 잘했는데 걔가 이혼하자고 설친 거였으면 내가 위자료를 줬겠어? 몇 년 뒤에 이렇게 양육권 뺏기는 것도 이렇게 흔하지 않대. 게다가 엄마 거기 가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설쳤어. 아니.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내가 민채 할머니잖아, 할머니. 민채한테 할머니 맞지 마. 세이랑 그냥 남이야. 진짜. 세이 얼굴 아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떡할 거야, 이제. 아휴, 내가 그 식당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넌 엄마 고생도 안 알아주니? 됐어, 됐다고. 내 이혼 엄마가 시킨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으이씨. 승진아, 어디 가니? 어디 가? 이혼한 지 시간이 좀 됐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아이만을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그 나날들이 지나 이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찾아온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결혼 생활 내내 제가 하던 조리사 일을 무시하고 하대하며 집안일은 모두 저에게 떠넘기고 성공한 형님만은 손에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귀히 여기시다가 제가 성공을 하니 다시 며느리가 돼달라는 말을 제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전 남편 놈은 제가 이러든 저러든 넌 고생해라, 넌 주부니까 이렇게 하다 이혼하자 하니 이런 일로 이혼이냐 펄쩍 뛰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전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보단 양심은 있는지 저에게 더 달라붙진 않았지만 집요했던 그 아줌마는 저희 가게에서 잡일과 설거지거리를 도맡아 하기에 일부러 더 많은 김장을 들이밀었더니 본성을 드러내고 내빼는 꼴이 너무 웃겼네요. 사실 양념 다 한 다음에 속 채우는 도우미분들을 추가로 불러놨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는 하지 못하는 짓을 저한테 시켰던 게 참 괘씸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언론 플레이니 뭐니 더티한 짓은 모두 하던 그 아주머니를 보고 다시 한번 이혼은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못해준 걸 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 후 저녁. 드디어 물금이다. 이번 주 풀 야근이라 과연 주말이 오나 싶었는데 오긴 오는구나. 연대리, 오늘 우리 간만에 일찍 퇴근했는데 골뱅이에 소주 한잔 할까? 이거 어쩌나. 맘 같아선 당장 기울이고 싶은데 내일 출근이라 어쩔 수 없네. 토요일인데 출근해? 내일 잠깐 오전에 대리점 들릴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기도 하고 요즘 계약건으로 바쁘다고 태성이 잘 못 봐줘서 집 가서 놀아줘야지. 역시 워킹맘은 위대하다니까. 난 혼자여도 하기 힘든 일을 하면서 육아에 가사에 존경스럽다 친구야. 존경스럽긴 나만 하냐? 다 하는 걸 뭐. 그러게 남들은 다 하는 걸 난 왜 하기 싫을까? 연애도 하기 싫고 결혼은 더 하기 싫고 그냥 복권 당첨이나 돼서 평생 놀고 먹는 게 꿈입니다. 복권은 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생각만 해보는 거지. 우리 말이나 나온 김에 버스 타기 전에 복권 판매점이나 들러볼까? 요즘 우리 동네에 당첨 잘 된다고 유명한 성지 뉴스 나오고 난리 났잖아. 진짜? 우리 동네에 그런 곳이 있다고? 완전 대박나서 그 앞에 대기하는 차들이며 줄 서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2등인가 당첨됐다고 새로 플랜카드 걸던데? 그래? 어차피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인데 한번 가봐. 1시간 후. 이게 누구야? 대성아, 저기 엄마 오네? 엄마 해야지. 자기야, 왜 나와 있어? 네, 태성아, 엄마 다녀왔어. 우리 태성이 너무 보고 싶었어. 태성이 저녁 먹이고 바깥바람 너무 좋아서 유모차 끌고 공원이나 한 바퀴 돌려고 나왔지. 그랬어? 그럼 같이 걸을까? 당신 안 피곤하겠어? 나야 뭐. 자기야말로 피곤하지 않아? 태성이 어린이집 데려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저녁까지 챙겨주고. 고마워. 솔직히 안 피곤하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가장이란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 당신이 나보다 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육아휴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눈치도 보일 테고. 알아주니 고맙네. 내일 주말 저녁엔 좀 쉬어. 엄마가 태성이 봐주러 오시기로 했어. 온 김에 당신 좋아하는 파김치랑 열무김치도 가지고 온대. 오, 진짜? 이번에 당근 청국장도 갖고 오시는 건가? 그러겠지? 알잖아. 엄마 뭐 하나 챙겨온다고 하면 거의 한 보따리인 거. 알지. 내일 모처럼 밥상이 풍성해지겠네. 난 장모님 청국장이 제일 맛있더라. 당신이 더 좋아하니까 엄마도 신나서 이것저것 더 싸우는 것 같아. 매번 밖이 번거로워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맛있는 걸 어떡해. 그니까. 자기야, 내가 이번 공사 계약건들만 잘 마무리되면 용돈 두둑이 챙겨줄게. 내가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오, 기대되는데. 기대하라고. 배고픈데 저기서 어묵이나 먹을까? 당신도 먹을래? 그러자. 여기 어디에 아까 복권 사고 잔돈이 남아있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복권? 당신이 웬일이야? 이런 걸 다 사고? 오늘 꿈자리가 좋았어? 좋기는. 그냥 세란이 산다길래 따로 사봤어. 근데 엄청 유명한 곳이더라. 당첨률이 높아서 다른 지방에서도 찾아올 정도래. 그래? 나도 오늘 세란이한테 들어서 신세계를 맛봤다니까. 내가 하다 복권 사러 줄을 서본 건 처음이야.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당첨되면 어떡하지? 뭐? 에이, 설마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된다고? 모르는 일이잖아. 당첨되면 당신은 뭐 하고 싶은데? 일단 이사. 전세 말고 매매로 아예 우리 보금자리를 꾸몄으면 좋겠어. 집값 걱정할 일도 없고 우리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우리 태성이랑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상상만 해도 좋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건 퇴사. 맨날 일 못하는 후배와 꼰대 상사 사이에서 너무 괴로워 죽겠어. 요즘도 스트레스 심하지? 이제 와서 이직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뭐 당신이랑 태성이 위해서 하는 거지. 아이, 어묵이나 먹자. 퇴근하면서까지 일 얘기하기 싫다. 일단 당신이 이 복권 갖고 있을래? 그나마 당신이 가끔 복권 사면서 결과 조회해볼 줄 알잖아. 난 이런 거 사본 게 처음이라 뭐 어떻게 결과 확인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 일단 내 지갑에 넣어둘게. 내일 결과 바로 확인해보면 되겠네. 다음날 오후. 엄마, 왔어? 차 별로 안 막혔어? 요즘은 버스 전용차로 있어서 별로 안 막혀. 금방 와. 아유, 김치는 조금만 싸우면 된다니까 뭘 굳이 무겁게 통으로 들고 왔어? 나중에 우리가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 너희들 안 그래도 주말에 쉬기 바쁜데 뭘 와? 내가 주말마다 쉬러 나르면 될걸. 너 입맛 없으면 고추장아찌에 물 말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 이번에 김치 담그면서 같이 만들었어. 이건 들기름이랑 참기름 방앗간에서 짜온 거고, 내가 찹쌀을 분명 가져왔는데 어디다 뒀나? 이번에 농사가 아주 잘 돼서 맛이 좋은 건데. 가끔 태성이 봐주러 오는 것도 고마운데 매번 딸 먹이려고 이것저것 챙겨줘서 고마워, 엄마. 농사짓고 봐주라는 것도 힘들 텐데. 안 힘들어. 너희들이 내가 만든 거 잘 먹어주고 하니까 내가 고맙지. 이 늙은이가 너희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시골에서 이런 거나 만들어 보내주는 거지. 이런 거라니 당치도 않네요. 서울에선 사려고 해도 못 사는 건데. 엄마도가 편하게 잘 얻어먹고 있다니까. 하여튼 우리 딸내미 말도 이쁘게 잘하지. 이서방은? 태성이 낮잠 자면서 같이 잠들었어. 그래, 요즘 너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이서방이 혼자 태성이 보는 게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살도 많이 빠졌어. 그치? 회사에서도 직책이 중간에서 치이는 직급이라 혼자 다 감당한다고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이더라고. 그렇겠지. 참 쉽게 풀리면 좋겠구만. 오늘 저녁은 이서방 좋아하는 청국장이나 만들어 줘야겠네. 내가 두부도 직접 가져왔어. 아주 맛나더라. 이 보따리에 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은 거야? 끝도 없이. 에? 지금 뭔 소리냐? 이서방 같은데? 여보, 우리 대박 났어. 대박 났다고. 귀청 떨어지겠어. 태성이 깨겠다. 조용, 조용.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 뭔데? 무슨 일이야? 어제 당신이 샀다는 복권 말이야. 응? 복권이 왜? 우리가 1등 당첨됐어. 1등? 뭐? 1등? 그렇다니까. 여기 봐. 방금 QR 접속해보니까 번호 다 맞잖아. 1등, 1등이야. 당첨금이 무려 56억이라고. 에구머니 나. 아이, 세상에. 56억?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 당첨? 그래. 당신 눈으로 직접 봐도 안 믿기지. 나도 자다 깨서 급하게 생각나서 해봤는데 진짜 꿈인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스캔해봤다니까. 정말 꿈 아니지? 나 꼬집어봐. 진짜라니까. 진짜 꿈이 아니라 현실이네. 여보, 엄마. 세상에나. 둘이 아주 그냥 열심히 살더니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었네. 세상에. 축하해, 이서방. 축하한다, 세부마. 장모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장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모님 가고 싶으신 효도여행도 제가 이번에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나까지 안 끼워줘도 괜찮아. 태성이랑 셋이 다녀와. 에이, 장모님. 이 복권 당첨금 수령액이 얼만 줄 아세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 엄마. 엄마도 우리 잘 살도록 이바지 해주신 거니까 받을 자격 있어. 부족한 살림에 결혼자금도 보태주고 태성이도 이렇게 봐주시잖아. 뭘 또 자격까지야. 정말 이 돈 가지고 뭐부터 하지? 우리가 어제 막연히 즐겁게 상상만 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믿어줘, 여보? 아니, 계속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겨. 이게 무슨 일이야? 월요일 되면 바로 수령하러 가야겠어. 어떡해. 주말이 빨리 가길 바라는 건 처음이야.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은행 보점에 가서는. 여보, 흥분한 마음은 아주 잘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해. 당신 너무 들떠서 말도 엄청 빠른 거 알지? 내가 그랬나?
근데 복권이 1등이나 당첨됐는데 차분해지는 것도 웃기지 않아? 당신 말 들어보니 또 그렇긴 하네. 그럼 우리 오늘만 실컷 네 감정을 누리면서 기뻐하자. 복권 당첨 기념으로 간만에 외식 한번 하러 갈까? 그것도 좋긴 한데 차라리 시켜서 먹자. 거기나 우리 복권 없어지면 어떡해. 뭐? 그게 왜 없어져? 에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법이라고. 안전하게 보험금 수령할 때까지는 집에 있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당신도 가능하면 월요일에 반차라도 내서 오후엔 집에 있어. 알겠지? 그래, 나도 그게 나을 것 같구나. 가슴이 계속 벌렁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다. 난 복권 잘 숨겨놓고 올게. 여분 장모님이랑 저녁 뭐 먹을지 보고 있어. 아, 뭘 먹어야 될지. 엄마, 오늘만큼은 엄마 드시고 음식 다 시키세요. 월요일. 당신 왔어? 잘 다녀왔어? 월요일이라 사람 많았지? 나 말고 당첨된 사람이 3명 정도 더 있더라. 신기하고 얼떨떨하고 통장 새로 만들고 잔액 확인하는데 진짜 믿기지가 않는 거야.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세금을 다 뗐는데도 38억이라니. 자기야, 정말 우리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 어떡해? 말로만 듣던 복권 당첨이 나한테 일어날 줄이야.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런 부자가 됐다는 게 말이 돼? 그니까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동안 자기도 공부하고 싶었던 거나 못했던 것들 이제 내가 다 시켜줄게. 예전엔 막연히 복권 당첨되면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생각이 많았는데 막상 당첨되고 나니 생각이 없어지네. 그럼 일단 우리 이사 계획부터 짤까? 이사? 응. 우리 이전에 결혼 전에 집 알아봤을 때 늘 예산에 쪼들려서 괜찮은 매물 많이 못 봤잖아. 이젠 예산도 넉넉히 있겠다. 우리 태성이 넓은 방도 만들어줄 겸 넓은 평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쪽으로 이사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응, 좋지. 당신은 생각해본 곳 있어? 난 우리 옆 동네도 살기 좋을 것 같은. 당연히 강남이지. 강남? 그래, 부자들은 다 강남에 살잖아. 이제 우리도 어엿한 부자가 됐는데 당연히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 당신은 강남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쪽도 염두에 둬보자. 일단 매매로 할 거니까 너무 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난 이왕 가는 김에 강남으로 갔으면 좋겠어. 태성이가 나중에 커서 학교 다닐 것도 생각하면 학군도 잘 따져봐야 되잖아. 우리도 이제 여유가 되는데 나중에 태성이 위해서 투자할 거라면 당연히 고민 없이 강남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무조건 강남이라기보단 난 서울 중 여러 곳도 둘러보고 싶다는 거야. 강남도 좋지만 생각해보면 서울에도 좋은 곳 많잖아. 난 태성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행복을 아는 아이였으면 싶거든. 이번에 부동산 방문해서 잘 알아보자. 그래, 자기 말 아주 잘 알겠어. 근데 이번만큼은 내 의견 따라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강남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항상 자기 뜻을 따라줬는데 한 번 정도 내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과는 다른 문제 같은데. 당신 이제 여의도 되는데 대체 뭘 망설이는 거야? 응? 아, 자기야. 알겠어. 그럼 당신이 마음에 든 매물부터 보자. 일주일 후. 당신 계약하니까 그렇게 좋아? 아주 입에 미소가 걸렸네, 걸렸어. 당연하지. 꿈에 그리던 강남 입성인데 기분이 안 좋겠어? 자기도 집 볼 땐 광대가 아주 실룩셀룩하던데. 당연히 집이 좋긴 한데 난 한편으론 걱정스럽기도 하더라. 뭐고? 벌써 우리 복권 수령금 38억 중에 20억을 집 사는데 써버렸잖아. 사실 서울 다른 곳을 알아봤으면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이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긴 하더라고. 에이, 계약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남은 18억도 큰 금액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펑펑 쓰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금액이니 앞으로 잘 관리해서 써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지금 우리 직업 가질 거 가지면서 이 돈 잘 굴리면 더 목돈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응? 직업? 당신도 참 복권 당첨되고도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을 하는 거야? 앞으로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지지고 복구할 일은 끝이라고. 난 오늘 계약 전에 상사한테 욕받고 바로 퇴사해버렸는데? 뭐? 바로 퇴사를 했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복권 당첨되면 퇴사하고 싶다고. 내 버킷리스트 첫 번째 강남 이사.
그리고 퇴사잖아? 그랬었지. 일단 당신 이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으니까 이참에 하고 싶은 공부나 워너비 직장 있으면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 왜, 당신 보석감정사 시험 관심 있지 않았어? 응? 공부를 왜 해? 이제 복권도 당첨됐겠다. 편하게 놀아야지. 어? 우린 아직 일할 나이기도 하고 얼마 동안 쉬는 거야 쉰다지만 앞으로 쭉 논다고? 일할 계획도 없이? 응. 당분간 카드 펑펑 써도 통장 잔액 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하겠어. 당신이 참 여러모로 업무가 고되긴 고됐구나. 알겠어. 일단은 쉬면서 생각해봐. 근데 아마 노는 것도 쉽지 않을걸. 태성이 커가면서 육아도 당신이 맡아야 할 역할이 더 커지고 집도 더 넓어져서 청소도 힘들 거야. 집에서 전업주부들 노는 게 아니더라. 아까부터 당신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제 전업 과사도우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 구하면 될 걸 힘들게 내가 왜 청소를 해? 태성이도 전문 베이비시터한테 맡길 거야? 아니, 자기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되잖아. 갑자기 왜 자꾸 조급하게 돈을 쓰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벌약부자가 됐대도 이렇게 계속 돈을 써버릇하면 결국 남아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때 다시 일하면 되지. 개미가 배짱이처럼 살아보겠다는데 뭘. 자긴 돈 쓰기 싫으면 쓰지 마. 그만큼 내가 더 쓸게. 내 마음 같아선 자기도 일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자긴 원래 워커홀릭인 기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굳이 개미가 되고 싶다면 말리진 않을게. 근데 나한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줘. 그동안 가장이라고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어. 어? 이사 6개월 후. 여보, 다녀왔습니다. 응? 손님들이 와 계시네? 아이들 내발달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부모 스터디 모임을 가지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라 같이 저녁 먹고 있었지. 저희 와이프 처음 보시죠? 태성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태성 어머니. 근데 태성 어머님 이 시간까지 일하고 오시나 봐요. 뇌발달은 안정적인 부모의 애착이 있어야 더 활발해지는데 엄마가 일을 해서 어떡해요? 그나마 태성이 아버님이 육아에 헌신적이셔서 망정이지. 태성이가 참 안 됐어요. 네? 아, 네. 그래서 퇴근 후에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동화책도 같이 읽고요.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요. 근데 어떤 대발달을 하길래 책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읽어도 두꺼운 책들이 많아 보이네요. 어, 우리나라 모국어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 학습을 위해 영어 원서 듣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스페인어 동화 듣게 하고 있어. 어?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아기들한테? 일단 국어가 바탕이 돼야 외국어도 잘할 수 있을 텐데요. 뭘 걱정하세요, 태성엄님. 나중에 한글 속성으로 뜰 때 다 배우면 되는걸요? 영어나 외국어는 선행이 중요해요. 지금 말이 터져 나오는 시기에 아이들이 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할 때 외국어를 같이 해줘야 된답니다. 네, 저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아이들이 자야 할 시간에 재우지도 않고 눈에 졸음이 가득한데 오늘은 그만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태성이도 저녁 먹어야 되고요. 어차피 좀 있으면 끝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방에 들어가 있어. 태성 아버님은 깨어있으셔서 태성 어머님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일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일하는 데만 바빠서 도통 육아에 대해 잘 몰라서요. 이해해주세요. 내년에 영어 유치원 3세반 레벨 테스트 태성이도 볼 거죠? 아, 그럼요. 봐야죠. 그래요. 톡으로 설명에 링크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번 주말에 골프 라운딩 같이 가자던데 어때요? 좋죠.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골프장 아주 좋았는데 이번에도 기대되네요. 그럼 남편한테 연락하려 할게요. 주말에 봬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라연이 수철이 잘 가. 다음에 또 봐. 잠시 후. 태송이, 자? 그래. 밥 먹고 씻기니까 바로 골아 떨어지더라. 당신 그 모임은 뭐야? 뇌발달 모임? 어,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오픈 채팅방 초대받아서 나도 들어가게 됐는데 다른 아빠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좋다더라고. 그러다 보니 태성이네 같은 반 친구들이랑 주마다 모이게 되었지 뭐. 아직 애들은 어린데.
그림책 정도면 되지 뭘 빼곡한 줄글책을 줄줄 읽어주고 있어? 이제 고작 24개월 된 아이들한테? 당신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더 알아서 해. 여보, 지금 당신이 쉬면서 태성이 육아 전적으로 맡고 있으니 그건 내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태성이 아직 아기야.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고 세상에서 경험해봐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해. 원서 읽기, 외국어 귀트이기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너무 학습적인 면으로만 초점을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초등학교 지나면 다 공부할 텐데 굳이 어린애한테까지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참 도덕책 같은 소리다. 현실은 달라. 여보, 대성이한테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겪게 할 거야? 행복하게 만들고 싶지 않냔 말이야. 당신 자꾸 고통 하는데 남들도 다 우리처럼 평범하게 이러고 살아. 우리만 힘들었던 거 아니잖아. 솔직히 요즘에도 단칸방에서 어렵게 결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우린 그 정도 아니었잖아. 다만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뿐이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이 여유가 됐다 해서 무조건 행복해? 앞으로도 영원히? 그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행복하지 않다니. 자기는 안 행복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족해졌지. 하지만 예전에 자기랑 유모차 끌고 상사 욕도 같이 하고 포장마차에서 같이 어묵 먹던 그 시절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당신 복권 당첨되고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변했어. 무조건 돈. 예전엔 사지 않던 명품 사치품은 물론이고 육아용품까지 비싼 거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잖아. 당신 이러지 않았잖아. 사람은 누구나 변해. 당신은 과거에 내가 그리운지 몰라도 난 더 이상 시궁창 같은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아. 어? 시궁창 같은 과거? 그래. 우리 집 안방보다 작은 투룸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너랑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던 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싶어. 여길 봐.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어. 친구도, 운동도, 공부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시궁창 같다고 말할 만하지 않겠어? 그건 헛똑똑이로 살아왔던 걸 이제야 깨달았을 뿐이야. 당신 착각하지 마. 지금의 부가 당신이 잘해서 얻어진 것 같아? 아니? 그저 운이 좋아서였잖아. 그것도 과거에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시끄러워. 어줍잖은 훈계 늘어놓을 거면 쉬고 잠이나 자.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다음날 점심. 이서방, 있는가? 이서방? 누구세요? 이서방, 나야. 장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가 오늘 친구 만나러 서울 가는 길에 자네 좋아하는 청국장이랑 된장, 김치 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왔네. 잠깐만 문 좀 열어줘. 아, 네. 어머, 누구예요? 저, 그게, 안에 손님이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저 태성이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 태성이 친할머니 되세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아니고 장모님이세요. 잠깐 주실 게 있어서 들리셨다네요? 그러셨구나.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똥냄새 같은 게 나지? 아, 이거요? 청국장이에요. 좀 꼬릿꼬릿하죠? 이번에 특히나 발효가 잘 돼서. 냄새 날까봐 잘 밀봉을 해뒀는데도 냄새가 나나 보네요. 아우. 우리 집은 이런 청국장같이 냄새나는 음식은 잘 안 먹어버릇해서요. 염분 덩어리라 몸에 좋지도 않고. 태성아버님, 이거 김치 냄새랑 섞이니 냄새가 너무 역한데 저기 치워주시면 안 돼요? 토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치우겠습니다. 뭐야, 내 옷에 냄새 배는 거 아니야? 짜증나. 코가 마비된 것 같지 않아요? 태숙이 할머님, 근데 바지 좀 사 입으셔야겠다. 무릎 부분이 다 튀어나왔어요. 태승 아버님, 돈도 많으신데 장모님 백화점에서 좋은 옷 좀 사드리지 그랬어요. 이건 뭐 강수리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게 꼭 시장 바닥에서 사온 것 같네요. 요즘 애들 이렇게 꽃무늬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뭐요? 이봐요, 새댁들. 내가 듣자 하니 거둘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뱉는 거 아니요.
남이 바지 무릎이 튀어나오든 청국장을 갖고 오든 댁들이 무슨 상관이라고 처음 본 사람한테 무례하게 거는 것이오. 어? 당신들은 엄마뻘 되는 사람 이리 모욕 주고 싶소. 글쎄요. 저희 엄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옷 입는 거 본 적이 없어서. 저희 엄마가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옷들이 꽤 됐는데 차라리 그런 옷을 가져다 드릴까요?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듯 싶은데요. 저기요. 사람 너무 깔부시. 그만하시죠. 장모님이야말로 제 손님들께 경우 없이 큰 소리 치시면 어떡합니까? 뭐? 경우가 없어? 이수방, 자네가 어떻게 내 편이 아닌 이 여자들 편을 들 수 있나? 지금 자네에겐 이 여자들이 하는 무시가 들리지 않나? 일단 마저 얘기하시죠. 어떡해요. 아무래도 오늘 상황이 어수선해서 주식 스터디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린 이만 가볼게요. 잠시요. 장모님, 동네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앞으로 보낼 물건 있으면 택배를 이용하든 아니면 이런 냄새나는 김치나 청국장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제 음식 먹는 사람은 태성 엄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왜 멋대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세요? 솔직히 이분들이 못할 만한 건 아니진 않습니까? 어머니 아무리 치골에 사셔도 그렇지 옷차림을 꼭 그렇게 그지같이 입으셔야겠습니까? 아니, 자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거지같이? 내가 그래서 창피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일이 달라질 수는 없지. 아무리 일확천금을 얻었다 한들 선했던 사람이 어찌 이리 돌변해. 자네가 그때 이서방이 맞나? 장모님도 그 소리를 하시네요. 안 그래도 세범이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변했다고요. 네, 저 변했습니다. 돈이 주는 사회적 위치가 저를 이렇게 만들던데요. 장님도 과거에 갇혀서 저를 바라보실 거라면 앞으로 찾아오지 않는 게 좋으실 듯 하네요. 왜냐면 전 다신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이수방,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런 식이면 주위에 누가 남을 수 있겠나. 지금 자네 옆에 있는 이웃들도 어디 멀쩡한 이웃들로 보여. 하등 자네한테 도움 안 되는 주제로 보이는데 이서방 자넨 왜 그 이웃들만 감싸고 2년을 지켜본 나에겐 이리 박한 게야. 내가 농사 짓느라 제대로 된 옷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자넨 잘 알잖아. 제가 다 용돈 드리는 건 다 어디다 쓰셨길래 옷이 이러나요? 이제 음식도 들어 가져가세요. 저 이제 청국장 안 먹습니다. 이딴 거 다시는 가져오지 마시고 얼른 나가주세요. 저 곧 태성이 픽업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음식들을 다 던지면 어떡해. 아무리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해도 패류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 뒷감당을 다 어찌하려고. 가져오지 말란 거 가져온 건 장모님이시잖아요. 그러게 누가 가져오래요? 좋게 말할 때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소금 한 바가지 제대로 뿌려줄라니까. 뭐야, 소금? 오냐 그래 어디 뿌려봐라. 니놈 망나니 같은 짓 얼마나 도리 넘는지 내가 지켜보마. 내가 진짜 뭐 부릴 것 같아요? 니놈이라니 말하는 것도 참 조급해서요. 대성이가 배울까봐 무섭네요. 아이고 문이나. 퇴근 후 저녁. 오늘 엄마 집에 왔었다며? 그래. 주식 공부하던 중에 느닷없이 찾아오더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사전에 연락은 하고 와야지. 장모님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야? 대성이 친구 부모님들한테도 심한 말도 서슴없이 해서 내가 얼마나 나쁘끄럽든지. 나쁘끄러워? 누가 할 소리?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이 엄마 나가라고 떠미는 바람에 엄마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하셨어. 심한 말은 그쪽 부모들이 먼저 한 것 같은데 거지 같은 옷이라느니 청국장 냄새 토 나온다고 했다면서. 아무리 내 취향이 아니라도 그렇지 상대방 면전에 할 소리야? 그걸 또 장모님은 당신한테 쪼르르 다 일러 바쳤나 보네. 뭐야?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거짓말하느니 차라리 솔직한 게 낫지. 청국장 냄새나서 냄새난다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내가 별로 심하게 밀치지도 않았는데 허리는 무슨. 그니까 엄마를 밀긴 밀었다는 거네? 나도 바쁜 사람인데 장모님이 괜한 시비를 거시니까 난 나름대로 배웅을 해드린 거야. 넘어지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조심하시지. 허리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당신은 그냥 쌩하니 가버렸다면서. 게다가 엄마가 싸준 음식들도 다 내팽겨치고. 이제 와서 뭐 졸부됐다고 청국장 김치찌개 이런 건 싸구려 음식 같아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뭐 졸부?
당신 그 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걸 입 밖으로 꺼내? 복권 당첨돼서 졸부된 걸 졸부됐다 하지. 당신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알아? 여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이랑 대화해주고 놀아주니까 당신이 뭐라도 된 거 같아? 그 사람들이 당신을 정말 자신들과 같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아닐걸? 비아냥거리지 마. 난 이미 너희 엄마 같은 사람들이랑은 달라. 만지는 돈이 단위부터 다르고 우리 태성이도 곧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를 볼 영재가 될 건데 일반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랑 자꾸 마주쳤다가 우리 태성이가 닮으면 어떡해. 난 태성이가 커서 당신을 닮아 아나무인일까봐 그게 더 걱정스러워. 아나무인이라고 했어? 나한테? 그래. 지금도 앵무새처럼 네 하고 싶은 말만 떠들어대는데 그게 뭐? 나 요즘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이만 갈라서자. 복권 당첨으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돈에 미친 괴물이 돼버린 것 같아. 갈라서자 하면 내가 무서워서 너 잡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천만에. 난 잡을 생각 없어. 기어이 가겠다는 여자 찌질하게 다시 붙잡는 일 따윈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잘 판단해. 나랑 이혼하면 네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헤어져. 그간 당신이 날 무시했던 것도 모자라 엄마한테까지 그러는 거 보니 아차 싶더라. 내 생각 변하지 않을 거야. 좋아, 이혼해. 너 그 말한 거 아마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이제 노는 건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거든? 이번 회사마저 잘 되면 난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 지금 당신은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찬 거야. 알아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몇 푼 쥐어줄 테니 먹고 떨어져. 이제 너랑 엮이지 않을 생각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먹고 떨어져? 재산 분할은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거야. 당신이 예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나 본데 애초에 복권 구매한 건 나야.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일궈낸 공동재산이 아닌 내가 오롯이 운 좋게 얻어낸 특유재산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당첨금은 내 재산이란 얘기지? 어쩐지 당당하게 이혼하자 할 때부터 알아봤더니 어디에 보자고. 나도 좋은 변호사 구해서 어떻게든 소송 이길 거야.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두고 봐. 이혼 후 1년 뒤. 내일 태성이 만나기로 한 날인 거 알지? 내일 유치원에 픽업은 당신이 가는 걸로 선생님한테 말해줄게. 그게 아무래도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들다고? 내일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만나러 가기 힘들 것 같아. 지난달에도 갑자기 당일에 못 나갈 것 같다더니 이번 달에도 힘들다고? 너 진짜 태성이 아빠 노릇은 하고 싶은 거니? 양육권에다 위자료 소송도 내리 다져서 내가 양육비도 찔끔찔끔 보내주는 것까지 이제까지 다 참았는데 태성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남남이라 해도 당신은 태성이 아빠인데 애 실망할 건 생각 안 해? 아, 미안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요즘 빚 갚는데 정신없어. 태성이한테 잘 얘기해줘. 부도가 났다고? 그래. 동업자가 지금까지 수익 거둔 것까지 다 땡겨서 해외로 도망가는 바람에 요즘 많이 힘들어. 당신이 내 처지 좀 이해해주라. 이해는 무슨. 사업하고 나서 잠깐 승승장구한다고 이혼 뒤에도 나랑 엄마를 엄청나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뭐 이해? 나한테 무슨 이해를 바라는 거야? 당신 양육비도 밀려있단 거 분명히 명심해. 아, 정말 장난 아니고 채무자들 빚 독촉에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당분간은 양육비 보내줄 형편이 안 될 것 같아. 언젠 사업 잘 돼서 양육비 보내준 적은 있고. 당신 이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제대로 보낸 적 없잖아. 이 정도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아, 진짜 힘들어서 그래. 한 번만 봐주라. 됐어. 나한테까지 동정 호소하지 마. 당신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사장 됐다고 떵떵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그거 다 업보로 되돌아온 거야. 당신 벌 받은 거라고. 그나마 태성이 아빠라고 연락 이어가고 있었더니 정말 한심하다. 이만 끊을게. 1개월 후. 엄마. 응? 어서 와. 안 그래도 반찬이랑 다 완성됐어. 이따 갖고 가기만 하면 돼. 매번 우리 반찬 만드는데 고생이네. 태성이만 아니었어도 집 앞에서 대강 반찬 사 먹었을 텐데 태성이가 엄마 반찬 아니면 밥을 잘 안 먹어서. 미안해.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엄마한테 의지하게 된다. 뭘 사 먹어. 내가 먹을 반찬 좀 더 만들면 되는 건데. 사 먹지 말고 태성이네 너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연락해. 엄마가 다 만들어줄게. 정말 난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고마워요. 내가 엄마 때문에 사는 거 알지? 이건 별건 아니고 엄마 이번 달 용돈으로 쓰시라고 내가 좀 넣었어. 어이구, 얘는 무슨 반찬 해주는 거 같고 용돈이야. 됐어. 차라리 태성이한테 써라. 난 용돈 안 받아도 괜찮아. 나 좋자고 한 일인데.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이걸 받아야 내가 안 민망해. 받아. 아이 진짜 괜찮다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여유 있어. 이번에 우리 밭이랑 뒷산 있지? 거기에 반도체 공장인가 뭔가 생길 예정이라고 땅값이 몇 배로 뛰었는데 엄마 땅 일부분이 부지 매입되는 땅이라고 그쪽 회사에서 시세보다 20배 이상은 쳐준다고 팔려고 연락도 왔어. 헐, 안 그래도 나 그 뉴스 보긴 봤어. 딱 엄마 가지고 있는 산 앞이더라고. 그래서 팔기로 했어? 어차피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인데 갖고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팔기로 했어. 정말? 너무 잘 됐다. 이제 엄마 농사 안 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얘도 참. 대박 난 건 대박 난 거고 일은 또 해야지. 사람이 마냥 모여 있을 수만 있겠니? 흐르는 물처럼 계속 움직여줘야 돼. 역시 우리 엄마야. 내가 이래서 우리 엄마 존경하지. 아주 그냥 다 늙은 엄마 비행기 태우느라 난리구나. 정류! 응? 누가 왔나 본데? 응? 누구지? 정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아니, 자네가 어쩐 일인가? 여기까지? 뭐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 어? 아, 당신도 있었네. 저, 장모님,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빈손으로 오긴 민망해서 제가 장모님 좋아하는 과일 사왔습니다. 참외가 달더라고요. 여기 누가 당신 장모가 있다고 장모님 소리라는 겐가? 이미 둘이 찢어진 지 오래됐는데 자네가 여길 찾아오는 게 더 민망하고 당황스럽구먼. 그쵸? 찾아온 용건은?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이 지역 일대가 반도체 공장이랑 산업단지가 조성될 거라던데 화연의 장모님 산이랑 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요. 자네가 왜 놀랍고 반가워? 그야 장모님 이제 그 땅 팔면 팔자도 피시고 삶도 더 좋아지실 거 아닙니까? 축하드려야 될 일이니까요.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축하해주려고 이 시골까지 찾아왔다고? 본론만 말해. 난 자네 생각만 해도 지난번에 다친 허리가 욱신거리고 아파.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고 나니 그땐 제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장모님, 아시잖아요. 예전에 저 그런 사람 아니었던 거. 이 사람한테도 태성이한테도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잖아요. 뒤늦게 자네의 그 더러운 본성이 드러난 게지. 누구나 다 돈 앞에서 자네처럼 파렴치하게 굴진 않으니까.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고해성사해도 세범이 상처받은 건 이미 흉터가 돼버렸고 나도 마찬가지니 이만 돌아가. 문 닫겠네. 장모님, 잠시만요. 여기 부동산 중개소 말로는 어머님이 땅을 파신다고 했다던데 제발 그 파신 돈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투자라도. 뭐? 가만히 듣자 하니까 당신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돈을 빌리러 와. 알아. 나도 염치 없는 거. 근데 철판 깔고서라도 돈이 궁해 죽겠는데 어떻게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수억이 넘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 아니야. 투자받을 돈만 있으면 언제든 일어날 거라고. 그 철판을 왜 여기다 깔고 앉으냐고. 네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 너 같으면 돈을 빌려주겠니? 투자? 한심한 동업자 만나서 사기당한 주제에 뭘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네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려면 아무 도움 안 받고 네 힘으로만 일어서. 자꾸 애먼 사람들 끼워넣지 말고. 여보, 나 이제 진짜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냥 단지 장애물을 만나서 힘들어진 것뿐이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면. 헛소리 하지 마. 난 네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네가 예전에 엄마 무시했던 것들 토시 하나도 못 잊어버리고 있어. 우리 태성이 생각해야지.
태성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가 이렇게 살고 있던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태성이도 제대로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면 아빠가 인과응보를 당했다는 사실 정도는 깨달을 거야. 태성이까지 끌고 와서 당신 변명하러 들지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총님, 저한테 대체 이게 무슨... 왜? 니놈이 1년 전에 나한테 했던 거 생각이 안 나나 보지? 사람 매몰차게 쫓아내고 폭언을 퍼붓더니 니놈도 당해보니 어떠냐? 기분 더럽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하고 설쳐들 때부터 알아봤다. 분명히 그 뒷감당 후회할 거라 했거늘 뻔뻔하게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돈을 빌려달란 거야. 짐승도 너보단 똑똑할 기다. 다시 왔다간 소금이 아니라 수갑을 채워줄라니까 어디 또 찾아와 봐라. 어? 내 딸 혼자 아들 키우는 것도 속상한데 어디서 빌어먹을 놈이 와서. 엄마 말 들었지? 앞으로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당신은 태성이 아빠 자격도 없어. 어휴, 정말 미안하다니까요. 엄마가 사는 지역 땅값이 올랐다고 바로 돈을 빌려달라니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열이 뻗치네요. 엄마가 던지는 소금 한 대박을 맞으면서도 뻔뻔하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서도 돈을 빌릴 궁리를 하는 모습에 다시 환멸을 느꼈어요. 한편으로 돈이 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도 다시 깨달았고요. 그 후 엄마는 일부 땅을 처분하셔서 노후 자금으로 잘 모아두고 계시고 저 역시 남은 복권 당첨금과 회사 월급으로 부족함 없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 복권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줬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